전후방송. 네, 존경하는 박수천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네. 검찰청 앞에 그 무슨 개혁연대에서 그 정진호 구속 촉구에 대한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그 외출하기 전에 그 잠깐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네. 적절한 그 집회였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잘 아시다시피 정진호 형사 사건이 네. 경찰에서 1년간 수사를 했고 네. 검찰에서 그걸 또 1년을 받아서 지금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전문 수사 요원들이 2년씩이나 가지고 있는 거를 아직까지도 그 재판이 시작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예.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 오해가 아닌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생전 20만 전우의 고통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예. 오늘 선약이 있어서 참석은 못해서 대단히 그 안타까운데 예. 적절한 그 집회였다. 예. 그래서 요새 좀 매스컴 시대에 예. 사직 당국에서 예. 또 행정 당국에서 예. 법원에서 예. 그 내용을 캐치했다면은 예. 빨리빨리 그 좀 이제는 그 수사를 착수해서 예. 재판을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진호 그 측에서도 그 무슨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 집회를 방해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내 가기 전에 충돌이 약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예. 부끄러운 줄 알지,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말이야. 예. 무슨 방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누구를 지지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전우라면은 예. 그러면 안 되고 예. 자기 그가 모시던 정진호 회장한테 예. 다 이 사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예. 이실직고하고 예. 만약 죄를 안 졌으면 당당하게 재판하고 예. 죄를 졌으면 죄를 받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만 하는 시간 끌기 작전하냐. 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옳지. 예. 거기 가서 그걸 정당성 있게 빨리 재판해라고 그 집회 그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걸 만약 그게 그랬다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연대에서 주장하는 게 월참이 우선 정상화돼야 된다. 그럼 그 개념은 저도 전후방송에서도 수차 강조했던 부분이고 우리 회장님도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작년 5월 1일 날 출범시키면서 제가 컨셉으로 잡은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의 공법단체가 정상화가 안 되면은 어떤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다행히 개혁연대에서 처음에는 좀 이 내용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몰라도 이런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는 제대로 정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며칠 27일인가 안영준 위원장 포럼 할 적에 송해철 대표를 대신해서 어느 분이 낭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정상화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전투수당이나 무슨 뭐가 해결되지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우이독정식이다. 그 소용이 없는 거다. 시간 낭비고 전우들한테 잠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하나의 충동질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이렇게 팀들이 좀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도
든든합니다만. 다행이죠. 예. 예, 아직까지도 그 전투 수당 개념하고 전투 급여, 뭐 미지급 급여하고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 개혁연대도. 예, 예. 아직도 전투 수당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던데, 예. 그 김성웅 씨도 전투 수당 강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서로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회장님 생각에는 전투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각서를 그 작성할 적에 예. 전투 수당은 미국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예. 국내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전투 수당은 이건 책임져라. 네. 이렇게 그 명확히 그 조항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투 수당 그 조례를 안 정해줘 가지고 우리를 그 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원화로 주는 전투 수당. 근데 그거를 이 대개 전우들이 혼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전투 수당 하면 미국에서 주고 브라운 각서상에는 전투 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에서 주는 달러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입장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 지금 와서 논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전투 수당 지금 계속 그 뭐 주장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 전우들이 바라는 거는 그 전투 수당보다도 월남서 우리가 못 받은 90% 이상 못 받은 급여에 대한 그를 원하고 있지 전투 수당의 일개 수당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꾸 수당만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저 회장님께서는 그 급여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죠. 예. 지금 그 전투 수당은 예. 미국 정부에서 미군한테 해외 참전 미군한테 주는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 6, 7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전투급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전투수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투급여라고 했지 실제는 전투급여도 아닙니다. 전투급여도 아니고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급여라는 것은 기본급과 수당 급여 안에 이제 파샬로 이렇게 나눠 있는 거죠. 예, 수당을 합쳐서 이제 총 그 급여라고도 하고 이제 봉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예. 그걸 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투수당 이거 하나만 달라고 하는 계기거든요. 전투수당 달라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기본급이나 뭐 기타 6가지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통상 국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그 뭐 1억씩만 해도 뭐 35조가 들어가는데 10억씩 하면 350조가 들어가지 않느냐. 340조가 들어가. 이렇게 이제 정부를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계산은 정확하게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뭐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협상을 들어가는 거는 이해 가는데 처음부터 뭐 물러서 가지고 우리는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만치만 달라 전투 수당만 달라 이거는 우리가 자손들하고 후손들까지 잘못하면은 크게 그 오점을 남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공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돈이 뭐 500조가 들어가든 1000조가 들어가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브라운 각서의 그 총론적인 그 각서에 의해서 그 작성한 그 금액은 산출해내고 이 산출이 금액이 너무 많았을 적에는 이것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국은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해서 어느 단까지 마지노선까지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뭐는 주고 뭐는 뭐 떡 잘라 주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 한다는 건 이 자체가 그 언어 도단이다. 진상조사도 하기 전부터 미리 뭐 보상만 해달라. 지금 포괄적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저기 뭐야 배상부터 먼저 확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그 배상을 제대로 안 될 때 보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배상은 놔놓고 자꾸 포괄적 보상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뭐 정진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김성웅이는 지금 처음부터 전투수당 말만 전투수당이 실제는 전투급여거든
미지급 급여나 마찬가지고 이 서로 지금 용어들이 다 헷갈리고 있어요. 이것을 그 나중에 월참 회장이 되시면은 그 정립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예. 이게 지금 중앙회가 지금 식물단체가 장기화되고 또 우리 전우들이 나이가 자꾸만 먹어가고 요런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해서 해결해 준다. 미망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 미망인들의 아픈 가슴을 슬슬 찔러가면서 이게 마치 해결될 것처럼 하니까는 우리 전우들도 미망인들도 야, 중앙에서 여태까지 이런 걱정을 안 해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구세주로구나 이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에 그냥 몇십만 원 갖다 꾸러받고 아니 회비 10,000원 내래도 안 내고 시비 내는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막 내는 이 자체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면은 그렇게 했냐 이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다 허수다. 허수입니다.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중앙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국내 재판도 1, 2년이 안 끝나고 최소한도 30몇년은 5, 6년 가는데 아니 해외 미국하고 대편하는데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참았는데 뭐 몇 달 못 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우 여러분이나 미망인 유가족 여러분이나 또 2세 여러분들도 좀 참으시고 지혜를 모아서 중앙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요런 데에 지혜를 모으고 조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보훈처에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말이야. 당신네들이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강 건너 부르고 했냐. 그 보훈처에서 왜 가만히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그 신임 박삼덕 처장이 왔으니까는 그분 보니까 뭐 외모도 상당하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잘 처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강요를 해야지 그 재판에 끌려다녀 가지고 모인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떠들고 박수치고 그거 다 허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혹되시지 않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월참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 법적인 조치를 못 취하면은 그 보훈처에서라도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사단체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보훈처의 담당관한테 전화했습니다. 답답해도. 아니 당신네들 말이야 아무리 법원에만 그 하지 말고 문서로 말이야 기관 대 기관이니까는 이 문제를 빨리 좀 처리해라. 왜? 지난 6월 14일 날 동부지법 22부 그 재판장이 7월 5일까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7월 5일날 제출했으면 그때 해가지고 검토하면은 길어야 2, 3주면 끝나잖아요. 그럼 7월 말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월 말이 지냈잖아요. 지금 2달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 영악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난 7월 12일 날 또 회장 대행으로 추천을 했다 이 말이요. 그 법원에서는 접수를 하면은 민원이 접수하면 그거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뭔가 하고 재판에다 말고 그 소리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늦어지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 역사에 이 전우들한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만약 그런 거 했으면 다 포기 취하서를 내고 빨리빨리 이걸 당신들 소신껏 추천 들어왔으면 임시 회장이나 임시 이사를 지명해서 빨리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도 좋고 우리 생존인 20만 전우 또 32만 전우들한테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유사단체를 우선 뭐 청소해줘야 되고 월참이 정상화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월참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법원에 그 독촉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보훈처에서 해줘야지. 보훈처는 도대체 뭐 하는 게 감독기관이 뭐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전 유공자 예우법에도 그 보훈처장이 고발 조치한다. 유사 명칭을 하면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전화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 말이요.
아니 보훈처장 명의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유사명칭 했는데 왜 안 했냐 말이야. 제가 강력히 항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장이 바뀌고 어수선해서 그런지 좀 그게 좀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럼 뭐 그 월참에 말 나왔으니까 그 지금 저 임시회장은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일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리 늦어도 지난주일에 그 저 임시회장이나 임시 그 이사가 추천해라고 해서 다 저도 했습니다만은 그 지명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측에서 임시회장을 전우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추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법원들은 이 월남 참전자가 죽이 끓는지 인맥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문서로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씨름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이 70이 넘으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전우들한테 자꾸만 이 어려움을 처하게 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임시회장이나 그 뭐 지금 임시이사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결국은 뭐 법이 정해 있으니까 안 되지 않고 정상으로 가지만은 끌어봐야 뭐 한두 달, 지라야 한두 달이겠죠. 저는 그렇게 아주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이 그 임시회장이나 임시이사가 구성되면은 시비거리는 두 번 다시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다 그 없애버린 상태에서 깨끗이 정리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그 선거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를 그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그 차기 선거를 임했으면은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핫 이슈는 그래도 물론 월참의 정상화도 정상하지만은 지금 저기 뭐 고엽제 재판 그 뭐 50만원, 55만원, 110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거 뭐 결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에 대해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문제는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월참이 정상화돼 가지고 그럼요. 월참이 해결할 일이지 앞장서서 그 개인이 무슨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누차 뒤에 시점 말씀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재판으로 할 게 아니라 월참 중앙회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청와대, 대통령 만나서 그렇죠. 단판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야지. 이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했지만 저는 그 보관을 가지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결해야지. 요전에 이 얘기 좀 해서 안 됐지만은 안영준 군씨 그저 포럼 몇 쪽에 보니까는 뭐 강화문에다가 뭐 5,099위 무슨 뭐 위패를 모셔놓고 뭐 맨날 모치를 하겠다는데 그거는 최하책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나이에 그래 강화문에 그래 맨날 며칠 날 거기다가 하루 이틀 배견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세월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시체말로 꾼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가 아니래도 이거 다 해서 했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그거 다 하려면 돈으로 해야 돼요. 누가 맨날 며칠 365일 거기도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최하책이다. 듣고 보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체력적으로 우리가 나이적으로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누가 이틀을 배길 수가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그런 이론인데 뭐 이론은 저는 뭐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하는 데는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뭐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문제도 제가 월참 중앙에 있을 적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그 당시에 20, 30몇만 원인가 없는 돈에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 교과서에 등재된 내용을 제가 그 저 신동섭 부장하고 그 다 그 스타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한테 알리려면은 우선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들한테 그동안에 이게 잘못된 거를 교과서에다 등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월남 참전에 대한 그 공과와 성과와 이런 그 이거에 대해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이거를 해서 저 교과서 편찬위원회들하고 해서 토론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 저는 만약 제가 회장되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서 교과서한테 국민 교육하고 다 성장한 사람들한테는 일간지에 그 내용을 인터뷰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 확산시켜야지. 아니 누가 그 비책 중에는 제 하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우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난세일 때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막 울근불근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는 우리가 성깔 부려서 할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딱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점잖하게 대처를 해야지 20대 30대 애들 쌍소리 하듯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다 싫어집니다. 혈압 높아 싫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태까지 오늘날 그래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시점까지 70대까지 그래도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지혜를 발휘하고 그 옛날을 회상해가면서 하면은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조급하지만은 좀 참고 지혜롭게 그 행동하시어 주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든든하고